자, 이 시스템에 지금 약간의 차이가 어떤, 여러분들이 만일에 현장 구조대원이라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한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서 끊어지면 얘까지 오면 이게 좀 아프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끊어진다 그러면 반대쪽에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지금 각도죠. 거의. 우리가 120도에서 150도 사이의 각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좀 이상하죠? 이걸 만약에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 이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벽에 최대한 붙여서 이 라인을 쳐야 되겠죠. 이 라인이 두 줄을 쳤다 그래서 이쪽을 빼뜨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줄이 합보점에 붙으면 보통 어떻게 붙어요? 다 한 포인트에 같이 붙죠. 이 줄이 같이 가서 여기도 한 줄 연결하고 여기도 한 줄 하고 각각 연결 안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다가 슬링 감아서 프랭라인 오면 두 줄 다 여기다 딱 걸어요. 그러면 똑같죠. 두 줄을 썼지만 여기는 하나잖아요. 받는 힘은 여기는 똑같잖아요. 걸려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급류구조에서는 물이 안전지역이에요. 물 따라 그냥 흘러가면 밖으로 다 나와요. 구조대원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안전지역인 거고, 수직에서는 벽면이 안전지역이죠. 수직을 내려오다가 작업을 하는데 이러면 이 가장자리에 로프에 쓸림이 너무 심해. 도저히 이래갖고는 구조가 안 되겠어. 대기 위에서 아래로 트래킹 하나 내려, 로프 하나 내린 다음에 걸어줘요. 구조대원. 그리고 약간만 당겨. 그리고 어떻게 해? 약간 떤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분들이 옵션으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시스템 전체가 어떤 붕괴되는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반드시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온 것 같아요. 이 개론은 훈련하고 실전은 절대 같으면 안 됩니다. 연습하는 내용이나 상황이 절대 같으면 안 돼요. 훈련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뭐 이런 것까지 하나, 이게 무슨 우리가 현장에서 쓸모가 있다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입에서 막 나와요. 그 정도가 돼야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다 극복하면 그 다음에 실전에서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쓰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에 대한 부분을 이미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도 넓어져.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실전 현장 상황에 맡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훈련에서는 내가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 훈련에서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할 때 교육생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해서 해봐요. 그럼 본인이 거기서 체험을 안 해보시면요, 현장에서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훈련에서 해보지 않은 거를 실전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전은 너무도 위험하잖아요. 훈련에서는 까짓거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훈련 중지하고 안전하게 회수하면 되는데, 실전에서 이게 본인 생각에 꽂히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옆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단순한 복잡함, 이거는 훈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옷 입고 우리가 뭐 밖으로 나보다 치진 않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옷을 보고서 어떤 디자인의 요소를 만들어서 새로운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지만 훈련은 바로 이 정도가 돼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됩니다. SRT도 해봐야 되는 거고 DRT도 해봐야 되는 거고, SRT 중에서도 아주 개인 탈출 로프 쓰는데 우리가 DRT에서 개인 탈출 로프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백업 걸고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훈련에서는 모든 걸 하되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전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프 분야가 발전되어 오지 못한 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단계별로 서로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연구개발하는 분들이 반드시 나와주셔야 돼요. 이제 뭐 전문 임용구조가 나왔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1급, 2급, 이제 1급, 2급이 어떤 강사의 역할을 해주고 1급들이 그 강사들을 컨트롤해주고 전문이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웃라인을 좀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풀어져 나가는 부분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 연구개발 쪽에서 강사들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강사는 훈련을 지원해줘야 되고 훈련은 현장 그 다음에 이거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연구 개발하고 계시는 로프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로프 분야의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냐? 실질적인 구조 현장에서 구조를 하신 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반드시. 실제 구조 현장에서 구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결고리가 좀 약해요. 어떤 대화상에서.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서 구조 업무나 현장 업무를 했던 사람, 거기를 접근해 본 사람들이 반드시 하셔서 그거를 피드백을 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생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만 가져왔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빠른 시간,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오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정말 빠른 시간으로 지금 치고 이렇게 쭉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가 관건이에요. 다들 여기 수준에 오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상향 평준화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매뉴얼에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고 갓 온 새로운 지식들이 발견이 되면 또 배우게 되면 그런 것들을 교재에 담아서 빨리빨리 전파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요.